오늘 영상은 라이프 리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텔 뷔페 리뷰를 해볼 겁니다. 어디냐면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지점에 있는 에볼루션이라는 호텔을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메리어트사의 계열사라서 저는 몰랐는데 포포인츠가 메리어트사의 계열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역시나 나름 그 메리어트 느낌이 있고 고급지고 가성비 좋은 뷔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차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뷔페는 압구정, 그러니까 강남 도산대로에 위치해 있는데 그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695m라고 합니다. 695m. 근데 이제 가로수길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점에서 이제 돌아다니기에는 좋은데 여기가 지하철역이 따로 근처에는 없어요. 바로 옆에 없어서 차를 가지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방문을 했거든요. 조금 저녁 뷔페라 차를 안 가지고 갔습니다. 왜 안 가지고 갔냐 하는 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위치해 있는 이제 포포인츠 쉐라톤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건물이 이렇게 우직하게 서 있어요. 우직하게 포포인트랑 딱 그냥 나름 저는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건물 하나 서 있고 이게 4성급 호텔이라 나름 그래도 3성급 이상이잖아요. 이제 신라스테이가 3성급이고 얼마 전에 갔던 코트야드 남대문 메리어트 4성급인데 그 정도가 4성급이고 이제 완전 5성급으로 가면 우리가 모두 아는 대호텔들 워커힐 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이런 호텔들이 있는데 딱 그 중간 사이 4성급 호텔이라 나름 분위기도 좋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약간 링 이제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이게 좀 저를 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게 뷔페는 3층에 위치해 있어요. 호텔의 3층에 위치해 있어서 어느 정도 높이감은 살짝 없지만 그래도 창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넓진 않아요. 생각보다 넓진 않은데 딱 4성급 호텔 정도의 뷔페 사이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약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자리를 따로 안내를 해주셔서 창가 쪽에 근데 좀 구석진 창가 쪽에 앉을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창가 쪽에 앉게 해주셔서 밖에를 이렇게 보면서 노을을 지는 거를 감상하면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구석이나 좀 프라이빗한 공간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물도 세팅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예약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제 음식들을 좀 보자면 첫 번째는 미역국이랑 약간 죽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전복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덮밥. 명란 아보카도 덮밥인데 아보카도랑 직접 이렇게 넣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밥이 옆에 있고 옆에 토핑들 있었고 그 옆에 묵은지 김치찜, 삼겹살 김치찜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는 이거 되게 괜찮게 먹었어요. 김치가 맛있더라고 삼겹살보다. 그 다음에는 더덕 소불고기, 조개찜이 있었습니다. 조개찜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국물이 있는. 그 다음에 등갈비구이, 양념된 등갈비구이, 그 다음에 새우볶음밥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향가지인데요. 이게 가지, 그냥 중국 요리죠. 가지 튀긴 거를 이제 어향 볶은 것 같아요. 그릴드 야채, 그 다음에 로스트 치킨, 닭이 있었고요. 크림 리조또, 이게 트러플 크림 리조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페퍼로니 피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프 종류 있었어요. 호박 생강 스프, 겨울 버섯 스프 이렇게 두 가지 준비가 돼 있었고 여기는 부채살 스테이크. 부채살 스테이크 바로바로 구워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쌀국수 코너. 다들 아시죠? 이제 쌀국수 코너 가시면 직접 토핑해서 먹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샐러드 공간인데 이제 훈제 하나 있었고요. 약간 김치, 잡채 이쪽에 있었고 위에 샐러드 종류별로 있어. 시저 샐러드, 뮤자 드레싱, 발사믹 드레싱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치즈 플레이트. 그 다음에 해산물 코너인데 여기 문어 숙회, 그 다음에 새우, 대하구이 같아요. 대하 정도 크기였고 회 두 종류, 광어, 연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초밥이 보여지는데 새우초밥, 자숙 새우초밥인 것 같아요. 생새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유부초밥, 여기는 곁들여 먹을 와사비 초장
등등. 음료수는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있었습니다. 딱 기본이었어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얼음물에 또 스파클링 와인. 여기서 제가 왜 저녁에 차를 갖고 가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는 이제 술, 맥주가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종류가 없어요. 맥주 하나, 와인, 스파클링 와인 하나 있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래도 음주를 하기 위해서는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음주운전 안 돼요. 이 스파클링 와인은 제가 찾아봤을 때 루이스 페르디에라는 스파클링 와인이고 되게 대회식, 뭔가 기념적인 아니면 행사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맛이 별로 없었고요. 살짝 드라이하면서 근데 탄산감이 좀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향은 좋지만 단맛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었습니다. 맥주는 클라우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먹은 첫 번째 플레이트인데요. 저는 시저 샐러드랑 해산물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첫 시작은 가볍게 회와 와인을, 이제 해산물과 와인을 먹었습니다. 연어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연어가 되게 부드러우면서 뭔가 기름졌어. 이날 자체 연어가 기름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산물 퀄리티가 좋았어요. 문어도 괜찮았고, 초밥은 뭐 딱히 초밥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해산물 퀄리티가 좋았다. 광어랑 연어가 되게 퀄리티가 좋아서 사실상 이것만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랑 마셔도 괜찮은 정도. 밖에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개찜인데 이 조개찜이 굉장히 부드러웠다. 근데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조개찜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뷔페 중에. 근데 맛은 괜찮았고 일단 국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놔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전복죽은 전복죽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이 별로 안 돼 있어서 직접 간장으로 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복죽 먹었고, 명란 아보카도 밥 먹었는데 그냥 그 생각하시는 그 맛이었어요. 약간 명란이 백명란은 아니고 젓갈에 있는 그 명란이라서 약간 짠감이 있긴 한데, 명란 때문에 짠 거보다는 이 비빔밥에 곁들인 나물들이 좀 짰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짠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새우볶음밥, 등갈비. 이 등갈비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는 등갈비를 전날 사실 먹었어요. 근데 등갈비가 한번 삶고 굽고 막 하는 건가 봐. 그래서 되게 연하고, 소스가 일반적인 숯불구이 양념 소스가 이게 약간 호텔에서 만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성품 소스 맛은 아니었다. 등갈비 추천드립니다. 잡채도 뭐 나름 깔끔했고요. 괜찮았고, 그 다음에 쌀국수를 먹었는데 쌀국수는 이제 즉석으로 이렇게 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따끈따끈한 걸 원했었는데 생각보다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쌀국수는 약간 저는 좀 불호였어요. 그렇게 맛있진 않았고 그냥 쏘쏘? 그 다음에 메인 같은 겸인 부채살과 이제 닭다리 구이를 제가 이렇게 구워 주시더라고요. 닭은 이 로스트 치킨이 아예 있었고, 부채살이 계속해서 구워 주시는데 부채살은 줄을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받고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부채살 스테이크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한 번 더 먹으러 가야지 했는데 방금까지 한 10초 전에 저희 굽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되겠다 해서 딱 갔더니 없어. 새로 굽고 계셔.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따끈따끈한 거 원하실 거면 약간 좀 줄 서서 먹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어요. 부채살 스테이크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저트 코너입니다. 과일류도 있고, 이 케이크 저는 약간 뷔페 가면은 보통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종류를 먹으려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케이크에 완전 감동. 저희 엄마도 베이커리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시고 빵 종류엔 약간 일가견이 있는데 되게 둘 다 디저트를 먹고서 감동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초코 케이크, 그 다음에 딸기 생크림 케이크, 티라미수, 슈크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는 저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였어요. 약간 신라호텔 베이커리 빵 그 케이크 그런 맛이었어요. 버터크림 같이 약간 크림
같은 느낌도 아니고 우유크림 같은 느낌도 아니고 약간 그런 달달한 속에서 그렇게 달지 않고 약간 푸석푸석하지 않고 부드러운 그 케이크의 맛이 미쳤었습니다. 이 디저트 먹으러 한 번 더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티라미수는 늘상 아시는 티라미수고 역시 초코 케이크는 초코다. 초코는 사람의 당을 쫙 끌어올리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상 깊어. 그 다음에는 옆에 빵 코너 브레드류가 버터랑 잼이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식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시즌별로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겨울 시즌이라서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 봄 시즌에는 또 이 포포인츠 쉐라톤이 메뉴가 바뀌어서 뭐 양고기도 나오고 쭈꾸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바뀐대요. 그래서 메뉴를 일일이 설명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리뷰한 거고요. 총체적 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가짓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보통 뷔페가 가짓수가 많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배는 한정적이지만 메뉴를 다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 좀 문제긴 하지만 그만큼 종류가 많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여기는 메뉴가 없어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맛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고, 그 다음에 맛도 이제 평타 이상은 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먹었을 때 언빌리버블하게 미식에 발달된 그 정도는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술, 와인도 있고 맥주도 있으니까 같이 페어링하면서 드시기에 되게 좋았고, 중요한 가격은 둘이서 네이버 예약 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1인당 4만 원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선에서 너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라 적당한 기념일에 이제 한 번씩 방문해서 같이 식사하면은 괜찮을 호텔 뷔페였다. 위치도 강남에다가 왔다 갔다 하기 좋은, 먹기 전에 데이트로 신사 가로수길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녁 먹어도 되고, 먹고 나서 저녁에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신사 가로수길 데이트를 해도 되니까 뭐 이 점은 유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던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에볼루션, 이제 서울 강남 에볼루션 뷔페 리뷰였습니다. 한 번쯤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라이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